자, 오늘도 여러분 쟁글 리포트에 아시아 지역의 암호화폐 생태계 분석이라는 하나의 리포트가 나왔는데, 리서치가 나왔는데 한번 가볍게 한번 우리가 볼게요. 크게 이제 규제와 시장 구조, 국가별 주요 프로젝트, 뭐 이렇게 미래 전망 이렇게 나눠놨는데, 뭐 전 세계 어디나 규제는 뭐 다 있죠. 특히나 한국은 아시다시피 일단 선물이 금지가 돼 있죠. 우리나라는 선물. 그리고 또 뭐가 돼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이 반입이 안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원화마켓만, KRW 원화마켓만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독특하게도 은행 실명 계좌 보유라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뭐 거의 업비트가 뭐 80% 이상의 독점을 하고 있고, 나머지 뭐 한 7, 8% 뭐 나머지 뭐 블라블라 해서 그러니까 업비트가 80% 이상 독점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체계가 되고 있다. STO 관련돼 가지고 뭐 본다는데 이건 뭐 저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작년에 STO 관련돼 가지고 법이 우리나라가 개정이 됐어요. 개정이 했는데 아직 코인 시장에까지 미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중국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2017년도 9월에 기억나실 거예요. 갑자기 중국이 자발적 운영 중단 거래소, 중국에 있는 거래소들 운영 금지해라 해가지고 뭐 난리가 났었죠. 그때 한번 차트상으로도 보면 그때 막 급락했고요. 그래가지고 이젠 그 자발적 운영 중단이지만 뭐 아시다시피 공산주의 국가에서 자발적이 어딨어. 걸리면 뒤진다는 얘기죠. 반드시 하지 말라는 얘기였죠. 근데 알게 모르게 아시다시피 그 채굴 보시면 그러고 나서 2021년도 5월에 채굴까지 금지시켰어요. 채굴. 그래가지고 한때 중국 비트코인 해시레이트 점유율이 거의 중국이 비트코인을 다 깼죠. 70%에서 순간 제로까지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지금 한 20%대가 올라갔다고 하는데, 이때 캔 거를 21년도 불장에서 한국의 김치 프리미엄 이빠이 붙었을 때 어마어마하게 갖다가 팔아. 최근에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뭐 이미 작년부터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팔아먹고,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뭐 자본 유출 많이 했죠. 중국 애들이. 그러니까 중국은 고위층들이 뭐 몇백억 대 이런 정도의 그냥 뭐 그런 거는 비리도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걔들은 비리를 한번 저지르면 아주 고위층들은 조단위 이상이니까 항상. 그래서 이제 그런 현황이 있는데, 최근에 중국이 스탠스가 바뀌어가지고 오늘이죠. 오늘 6월 1일부터 홍콩 시장을 개방을 했죠. 물론 아직까지는 16개 종목밖에 현재는 오픈은 안 시켰지만 조만간에 16개 플러스 알파로 계속 종목은 늘어날 거고, 그 다음에 라이센스 지금 OKEX가 현재 아마 첫 바다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아마 중화권, 화교권 거래소가 아마 계속 진출할 걸로 봐집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당연히 선물시장도 개방을 하겠죠. 그래서 여전히 규제는, 우리나라는 여전히 규제를 더 강화하고 있지만 중국은 스탠스를 바꿨다라는 부분이 조금은 이제 특이한 점으로 봐야 되고요. 타이완을 여기서 의외로 봤네요. 대만이 의외로 암호화폐 시장이 좀 작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여전히 여기도 굉장히 어떤 자금 세탁 방지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규제를 미국의 어떤 그런 입장을 잘 따르기 때문에 그대로 하고 있다는 부분들. 세스는 이른바 업비트 같은 중앙화된 거래소고, 덱스는 이제 유니스왑 같은 이른바 디센트럴라이드 엑스체인징 마켓이죠. 그게 덱스 거래소가 많아요. 예를 들면 뭐 대표적인 게 아까 말한 유니스왑, 그 다음에 바이낸스의 팬케이크 스왑, 그 다음에 아폴로 X, 되게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어쨌든 덱스 거래소들이 조금씩은 거래량은 늘어나고 있는데, 여전히 세스 거래량이 여기 중심인데, 한국이 이렇게 보면 아시아에서 1등으로 나오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중화권이, 중국은 이제 아시다시피 국가 내에서 금지했기 때문에 중국계 거래소가 물량을 합치면 중국이 월등히 많죠. 뭐 맥시, MEXC, 그 다음에 어디야? 게이트.io, 쿠코인, 그 다음에 또 어디야? 하여튼, 갑자기 이름이 하여튼 거래소가 많으니까. 하여튼 뭐 바이낸스 빼고도 거의 대부분이 중화권 거래소라 이 자료는 조금 보정이 필요한 자료로 좀 봐주고요. 홍콩 몽고는 이런 데는 아직 작고.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가 쭉 인구 대비에 볼 때 우리나라가 한 690만 명 정도가 가상 자산을 거래를 한대요. 우리나라가 암호화폐 인구 대비 이른바 침투율이 한 13% 인구 대비 13% 정도로
한국이 후업이 참, 희희님, 후업이. 희희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시네. 예, 후업이.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월등히 이전, 아무래도 깨어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어쨌든 한국, 중국, 대만, 미국에서 놓고 보면, 예, 뭐 국뽕이 아니라 그래도 반짝반짝 한 애들은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반짝반짝 하잖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근데 거래량을 보면요, 바이낸스가 60%야. 예, 바이낸스가 60%. 한국 거래소가 그래도 작지 않아요, 여러분. 월드와이드 10% 됩니다. 예, 코인원, 빗썸, 업비트, 그 다음에, 어디죠? 예, 여기, 또, 조그만 데 합쳐가지고, 예? 코베가 얼마 안 돼요. 왜냐면 미국은 규제가 너무 심해가지고, 예, 6%밖에 안 됩니다, 코베. 물론 제미니 거래소도 있고 한데, 어쨌든 전 세계 거래량의 10%는 한국 거다. 예, 그 다음에, 근데 이 바이낸스에도 숨겨진 거래량이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거래량이. 뭐, 앞으로 양성화가 되겠죠. 저도 뭐 거의 거래를 뭐 바이낸스에서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뭐 어쨌든 뭐 내후년도 25년도부터 이제 과세를 하니까 점점 양성화가 될 수밖에 없고, 예, 이게 더 블록에서 나온 추천라고 돼 있네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나라 비중이 결코 약하지 않다. 단순하게 현재 이렇게 국별만 놓고 보면, 예, 일본보다 우리나라 시장이 훨씬 크죠. 일본보다. 네. 네, 코인베이스도 사서 물려 있어요. 네. 그리고, 예, 그 다음에 업비트 거래대가 뭐 나왔는데, 최근에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예, 앱토스가 상장하면서 뭐 거래량이 어마어마했었죠. 앱토스가 비트코인 거래량을 늘어났죠. 예? 여전히 리플 많고, 뭐 솔라나 등등. 예, 그래서, 제가 조금 이따 또 하나 더 주제로 말씀을 드릴 텐데, 어쨌든 거래량이 지금 굉장히 줄고 있어요, 여러분들. 줄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예, 그래서 이제 거래량에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조금 이따 다음 탑픽에서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아시아 지역에서의 암호화폐 생태가 이런데, 예, 사용 경험은 뭐 암호화폐 하시는 분들 뭐 NFT도 샀을 거고 디파이도 샀을 거고 안 사본 거 없잖아요. 다오도 샀을 거고, 예, 게임 관련된 것도 당연히 샀을 거고, 이번 요새 남국이 문제가 되는, 예, 뭐 샀을 거고 다 샀을 거 아니에요. 골고루 다 사봤을 거고, 애플리케이션 경험도 다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고, 예, 이더리움 네트워크 경험이 제일 많을 거고요. 왜냐면 ERC20 기반이니까. 트론도 의외로 좀 있어요. TRX, 예, BNB 네트워크도 꽤 많고요. 레이어2, 요새 새로 나온 레이어2들, 예, 솔라나, 뭐, 그 다음에 코스모스, 아톰, 이런 여러 가지 네트워크 경험들이 있다. 이런 내용들. 네, 그래서 보시면 뭐, 예, 중국의 여러 뭐 프로젝트들, 뭐, 지금 뭐, 이렇게 이름만 봐서 잘 모르실 텐데, 네, 하여튼 중국의 여러 가지 이런, 특히 최근에 컴플럭스라는 이 코인이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이따가 한번 리뷰해볼게요. 이건 중국이 공식적으로 하고 있는 중국 공식 프로젝트래요. 컴플럭스. 예, 요것도 이따 한번 같이 리뷰를 해볼게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암호화폐 산업이, 예, 우리나라 자체에서는 펀딩도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기관들, 벤처 캐피탈들이 투자도 못 해요. 예, 예를 들면 코인 뭐 이런 거 뭐 코인, 블록체인까지는 괜찮은데, 코인 발행 뭐 이런 거, 예를 들면 뭐 회사 정관이라든가 이런 거 들어가 있으면, 예, 벤처 캐피탈에서 이거 투자 못 합니다. 예, 금지돼 있어요. 더군다나, 왜냐면 벤처 캐피탈의 자금이 여러분들, 대부분 국가에서 내려주는 정책 자금이에요. 거기다 예를 들면 국가에서 80% 주고 80% 주면 종목에 따라 다른데 니네 20% 보태고 어떤 조금 국가가 세게 밀어주는 종목도 이렇고 조금 작게 밀어주는 종목들은 예를 들면 국가가 50 주면 니네가 5대5 매칭으로 넣어. 이렇게 해서 이제 쪼개가지고 보통 벤처 캐피탈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자금을 따와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예, 벤처 캐피탈들은 우리나라 코인 업체에다가 펀딩을 못 한다.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코인들이 대형 코인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술력이라든가 트렌드는 굉장히 빠르고 좋은데, 개새끼들, 예, 국가가 아무런 하여튼 방해만 하고 있다 보니까, 투자사들도 뭐 해시대 얘들도 투자사라고 볼 수도 없죠. 옛날에 그냥, 예, 초창기 때, 예, 땅 짓고 헤엄쳐가지고 돈 많이 이빠이 벌은 이 누구누구씨, 예, 정식 투자사라고 보기도 애매한,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예, 앞으로 기대되는 분야는 다 비슷하죠. 뭐, 게임 분야, 뭐, 디파이, NFT 다 뭐, 거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툴로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가장 큰 이 저해 요소는 뭐냐면, 규제야, 규제. 근데 이 규제가 섣불리 풀어질 것 같지는 않다. 규제가. 예, 더욱더 가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규제와의 전쟁. 오직하면 미국의 코인베이스도 미국을 떠났겠어요, 여러분들. 떠나가지고, 예, 케이먼제도인가 거기로 옮겼다고 하죠? 예, 텍스 해븐 지역으로. 네, 그래서 오늘 좀 아까 또 유럽에서도 예, 암호화폐 관련된 규제안들. 왜냐면 국가들은 예, 돈줄을 쥐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세금을 걷어야 되고, 이런, 예, 국가가 가장
이 뭐랄까요? 그 공식적인 깡패잖아요. 공식적인 깡패, 국가가. 그러다 보니까 지들이 뺏길 것 같은 것들은 다 막아버리려고 하는 네, 그런 형태가 여전히 벌어지고 있죠. 어쨌든 아시아 오늘 했던 이 리서치의 핵심은 중국이 의외로 규제를 풀고 있다. 홍콩을 개방하면서 열고 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월드와이드 10% 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통계치만 놓고 보면 현재 1등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 리서치를 제대로 읽은 거로 볼 수가 있습니다.